ERP 교재 111페이지. 이번에는 그 재무회계에 대한 단원별 기출문제 두 번째 파트예요. 재무회계 10번. 다음 절에 의해서 계산되는 기말재고자산가액은 얼마인가? 단기 매출액이 500만 원, 매출원가율이 80%, 단기 매입액이 300만 원, 기말재고자산 300만 원. 뭐야, 기말재고자산이 300이라고 나왔잖아. 기초재고 자산을 물어보는 건가? 왜 답이 나왔지? 10번 답은. 답이 왜 2번이지? 문제가 잘못 나왔나 본데. 얘가 기초재고인가 봐요. 얘가 기초재고. 문제가 잘못 나왔네. 얘가 기말재고가 아니라 기초재고. 물어보는 건 기말재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이점 그려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상품 계정이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고, 상품 계정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기초재고. 기초재고가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600만 원만큼 팔 수 있는데 팔다 남았다 기말 재고를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80%예요. 매출액의 80%. 그래서 매출액이 500만 원인데 여기에 80%가 매출 원가니까, 그리고 500만 원에 80%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지? 그리고 매출 원가가 400만 원이라면 기말재고가 얼마가? 2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업계도 600만 원, 대변업계도 600만 원. 그래서 10번 답은 2번이 답이고, 이해 갔을까요? 요거 매출액이 500만 원, 80%가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가 400만 원, 600에서 매출원가 400만 원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200만 원이 나와요. 10번 답은 2번이고, 여기 자료가 기말재고가 아니라 기초재고입니다. 기초재고. 11번. 한국은 부산으로부터 기계장치를 2천만 원에 구입하고 부가세가 200만 원,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국의 회계 처리 중 맞는 것은 기계장치를 2천만 원에 구입하고 부가세가 200만 원이라면 부가세 대급금 200만 원이 오는 거죠. 그지? 오는 거고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래서 11번 답은 4번이 답이고요. 이해 갔을까요?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설비를 확장하는 건 자본적 지출, 기존 설비의 일부를 새로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지출, 용도 변경도 자본적 지출, 자산의 효율적인 운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효율적인 운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입니다. 만약에 이제 부품이 뭐 마모돼서 잘 안 돌아간다.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다. 효율적인. 12번 답은 4번이고요.
13번. 2021년 10월 초에 취득원가 6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만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2021년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원가가 60만원, 잔존가액이 10만원, 상각대상 금액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내용연수가 5년. 그럼 1년에 10만원씩이 감가상각비인데 취득을 언제 취득했어요? 10월 초.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몇 개월치만? 3개월치만 곱하기 12분의 3.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2만 5천원만 생각하면 됩니다. 3개월치. 13번 답은 1번이고요. 이해 갔을까요? 취득원가 6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빼고 내용연수 5년 나누면 1년에 10만원인데 10월 초에 취득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치만. 현재 우리 교재가 그 2021년도 판으로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4번. 서울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200만 원 소요되었고 건물은 즉시 철거되었다. 그럼 처음부터 건물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 그지? 어? 그러니까 땅만 필요한데 땅만 없으니까 건물이 딸려있는 땅을 사와서 건물 철거한 거예요. 철거 비용으로 800만 원 지출됐는데 철거 후 잔존 폐물을 얼마에 팔았대요?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800만 원 들어가고 300만 원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얼마만 들어간 거야? 500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그지? 500만 원만. 그럼 토지의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그러면 토지 5천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비용. 중개 수수료하고 이전 비용 200만 원 더하고 철거비 800을 더하고 그다음에 잔존 폐물 매각액 300만 원을 빼주면 결국은 취득 원가는 6천만 원에서 300만 원 빼니까 5,700만 원이 되겠네요. 5,700만 원. 이해 갔을까요? 5,700만 원. 14번 답은 5,700만 원이고 토지 취득원가 5천만 원, 중개 수수료, 이전 비용 200만 원, 철거비 800만 원까지 더하고 잔존 폐물 매각액 300만 원 빼주면 취득원가가 5,700만 원이 되고 15번 액면가액 50만 원의 사채를 48만 원에 발행했을 때 발행 시에 사채 발행제 회계 처리 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50만 원짜리를 48만 원에 발행하고 현금 등을 받았대요. 뭘로 받았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면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 대변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차변에 기록이 되고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보다 낮다.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액면이자.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이자를 주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현금 등이 나가는 것은 액면이자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오잖아요. 그지? 상가액이.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때문에 이자 비용 커져요. 금액을 그냥 제가 임의로 적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만 원이고 여기가 5만 원이고 여기가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지? 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때문에 이자 비용이 커집니다.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이.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이자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내가 주는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인데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이자율이 사채에 적어놓은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가 더 높으면 더 줘야 되는 것만큼 할인 발행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낮으면 덜 줘도 되는 것만큼 할증 발행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죠. 사채 50만 원은 대변에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것만큼 할인 발행.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면 이자를 덜 줘도 되는 것만큼 할증 발행하는 거예요. 할증 발행.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16번 액면가액 100만 원인 사채가 127만 6천 원에 발행됐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할증 발행이네요. 그러면 사채가 액면가액이 100만 원 현금 등 들어오는 게 127만 6천 원이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7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유효이자법에 의하면 실제 이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항상 일정하다. 실질 이자가 지금 유효이자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1번 틀렸고 사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를 하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감소를 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해서 장부가액을 구하는데 더할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율 곱하는 거니까 사채의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법에 의하면 사채 장부가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유효이자법에 의하면 사금상각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유효이자법에 의하면 이자 비용은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데 그럼 이게 1번은 맞는 건가? 실제 이자의 의미가 뭐야? 액면 이자 얘기하는 건가? 일단 16번은 가장 틀린 게 4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질 이자의 의미가 액면 이자를 얘기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 이자가 나는 유효 이자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지금 액면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네, 실제 이자를. 이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얘네들이 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액면이자라고 지금 유추가 됩니다. 실제 이자의 표현을 우리가 액면이자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액면이자는 매년 동일합니다. 이자 비용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17번. 서현은 연말 결산 시 회계 오류로 인해 단기 발생 미수이자 수익에 대한 이자 수익 및 미수 수익 계산을 누락하였다. 이런 오류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말 결산 시 회계 오류로 인해 단기 발생 미수이자 수익에 대한 이자 수익 및 미수 수익 계산을 누락하였다. 그러면 누락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가소가 되죠. 그지? 원래가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인데 이거를 이제 누락했다면 그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가소가 되고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도 가소가 되고 그러면 단기 순이익도 가소가 되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도 가소가 되는 겁니다. 자산이 가소가 되고 순이익도 가소가 되고 답은 2번이네 2번.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을 누락하게 되면 자산 가소, 이자 수익은 수익 가소, 이자 수익이 작아지니까 순이익 가소, 그럼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도 가소가 돼요. 18번. 18번. 신성의 2021년도 초에 미지급 이자 비용은 40만 원이고 2021년도 말에 미지급 이자 비용은 60만 원이며 초는 40만 원, 말은 60만 원이며 2021년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80만 원이다. 2021년도 초나 말에 선지급 이자 비용은 없다고 할 때 2021년 손익계산에 계산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우리는 수익과 비용 발생주의잖아요. 그지? 그지? 이거 우리 원가 얘기할 때 그 전월 선급액, 전월 미지급액, 그다음에 뭐 당월 선급, 당월 미지급액, 뭐 당월 선급액 그거 했던 거 써먹는 거거든 따지면. 그러면 2021년도 초에 미지급 이자 비용은 기초죠, 기초. 기초 미지급이 40만 원이니까 얘는 전년도 이자 비용이지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들면. 이자 비용은 비용이잖아, 비용. 그지? 그러면 기말 미지급. 기말 미지급은 이번 연도에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에요, 얘는. 여기가 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80만 원. 그 현금으로 지급한 80만 원 속에는 전년도 거 안 준 거 얼마가? 4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변학계 140만 원에서 기초미지급 40만 원 빼면 예, 단기 이자 비용이 예, 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 답은 예, 4번이에요. 4번.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80만 원인데 저 80만 원 속에는 예, 전년도에 줘야 되는 예, 미지급 이자가 40만 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는 이번 연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 이번 연도에 줘야 되는데 안 준 기말 미지급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학계 140만 원에서 대변학계 40만 원 빼면 이번 연도에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회계할 때 그 농업비 및 제조비 소비 계산하는 방식과 같은 얘기에 따지면 됐을까요? 19번. 백두기업은 10월 1일에 9월분 광고료 7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광고료를 제외한 10월 중에 발생한 경비 61만 원은 10월 중에 지급하였다. 10월분 급여 46만 원은 11월 1일에 지급하였다.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서 10월의 총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0월 1일 날 광고료 7만 원. 이번 연도 광고료고 광고료를 제외한 10월 중에 발생한 경비가 61만 원이고 10월 중에 지급했고 10월분 급여 46만 원은 11월 1일에 지급하였다. 아, 이거 이용하는 거구나, 지금. 얘는 지금 이제 비용이라고 치면, 전체를 그냥 비용이라고 치면, 10월 1일에 9월분 광고료 7만 원 지급했으니까, 얘가 따지면 전월미 지급이에요, 전월미 지급. 그 다음에 10월 중에 발생한,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 61만 원이고, 광고료를 제외한 10월 중에 급여 46만 원은 11월 1일에 지급했으니까 이게 이제 당월 미지급입니다. 당월 미지급. 46만 원. 그래서 차변학계가 107만 원. 대변학계도 107만 원이고요. 그러면 단기 총비용은 여기도 이게 단기 발생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기 지급. 단기 지급. 금액이 조금 애매하다. 10월 1일에 9월분 광고료 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업이지급이 7만 원 있었는데 요거를 제외한 10월 중에 발생 경비 61만 원 10월 중에 지급했으니까 여기가 61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얘하고 얘까지 더하면 68만 원 지급한 거네. 68만 원. 전월 미지급도 이번 달에 지급했으니까 68만 원.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 약간 원가회계 같은 식의 문제네. 원가회계 같은 식의. 차변학계가 114만 원? 110, 아니 얼마 이게? 114만 원. 대변학계도 114만 원. 7만 원 빼니까 107만 원. 19번 답은 107만 원인 것 같아. 107만 원. 그러네. 답이 107만 원입니다. 미지급은 부채기 때문에 기초 미지급은 대변이고 당월 미지급, 기말 미지급은 차변입니다. 차변. 그래서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 파트에 대한 단원별 기출문제는 풀어봤고요. 단원별 문제는